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명제논리 추론규칙 거의 다 했죠. 2개 남았습니다. 12개 중에 2개. 오화 소거를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면이 도입. 쌍조건문이죠. 그러니까 이면이 도입을 안 했는데 이면이 도입이 더 쉬우니까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면이 도입은 A, 이면이 B. 요런 논리식을 증명할 때 쓰는 건데요. 그 전제가 부분증명 2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증명 끼워넣기를 해주고 하나 더 넣어야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좌변만 남겨놓고 지웁니다. 이번엔 이렇게 우변 남겨놓고 지우고, 여기는 우변을 남겨놓고 지우고, 좌변을 남겨놓고 지우고, 이런 식이죠. 이 상태에서 이 2개의 부분증명을 전제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면이 도입.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러한 추론규칙의 타당성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아시겠죠? 뭐냐 하면은 여기 4번과 5번 이렇게 4에서 5에 이르는 부분증명을 전제로 우리가 B에서 B이면 A다 이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면 도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A면 B이다. 그렇죠. A를 가정하면 B를 얻었다 이거죠. 이 사이에다가 또 근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3번과 4번 사이에 논리식을 끼워 넣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엔터를 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도 안 되죠. 줄 끼워 넣기. 이게 안 되는 게, 일단 부분증명에서는 이 가설부에 논리식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부분증명의 가설은 한 개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증명의 가설은 말이죠. 여기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분증명은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증명의 가설에 뭐 논리식을 2개 넣는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1층에 논리식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2, 3, 4, 5는 전부 다 2층, 즉 레벨 2에 있는 논리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레벨 1, 즉 6번 라인이나 7번 라인과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논리식을 원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부분증명에서 이 부분증명 내부로 이 포커스를 옮기고 이 부분증명을 끝내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이 부분 증명을 더했다. 이런 거죠. 이 밑에다가 라인을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당한 방법이 없어 보이죠? 이럴 때 부분 증명 끝내기를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고. 그럼 여기에는 A이면 B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거는 2, 3으로부터 화살표 도입을 통해서 얻고 7번은 다 됐네. 전체 검사하면 다 되는 거죠. 물론 3번과 6번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4번 즉 A면 B 그리고 7번 B면 A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A이면 B이고 and B이면 A라는 논리식 8번을 4번과 7번으로부터 이 AND 도입 추론규칙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했냐 하면은 결국 9번은 8번을 의미하는 그런 논리식이죠. 그러니까 9번과 8번이 의미가 같도록 그렇게 이 이면이라고 하는 결합자에 대한 추론규칙을 정의한 겁니다. 지금
8번과 9번이 의미가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명제 논리식의 의미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진리표 그걸 공부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이면이 도입규칙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증명, 다음에 A이면 B이면 C다와 등등하기를 B이면 A이면 C이다. 이 논리식을 증명하겠습니다.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가설도 없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토톨로지 혹은 항진 논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면이문이니까 두 개의 부분증명을 전제로서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몽땅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을 지우고 여기는 왼쪽을 지우고 여기는 왼쪽을 지우고 여기는 오른쪽을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6번 라인은 이렇게 두 개의 부분 증명을 전제로 취해주고 이면이 도입규칙을 쓰면 됩니다. 그럼 지금 3번과 4번 라인을 3번과 5번 라인을 증명해야 되는데 3번만 증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에서 3을 증명하는 거나 4에서 5를 증명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3번 라인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이 3번 라인의 결합자가 여기가 화살표죠. 그러니까 화살표 도입, 이면 도입을 써야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로, 전제로 2번을 쓸 수 있으니까 이 이면 소거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건 안 되죠.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되는데, 하나는 이면 소거는 두 개의 논리식을 전제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3번 라인이 쓸 수 있는 3번 라인이 전제로 쓸 수 있는 논리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면 소거는 쓸 수 없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면 소거를 쓰면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뒤인자를 얻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3번 라인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면 도입을 써야겠죠. 이면 도입은 이 우리가 원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함의문의 앞인자를 가설부에 쓰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논리식의 뒤인자를 결론부에 쓰는 겁니다. 그럼 4번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이것이 함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면 도입을 쓰면 되겠죠. 여기는 A, 여기는 C를 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다 A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함의문의 앞인자를 가설에 쓰는 것이고 뒤인자를 결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번을 입증해야 되는데 5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리식들은 2, 3, 4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뒤에 거는 못 쓰죠. 그럼 척 보면 2번과 4번으로부터 B이면 C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과 5번으로부터 C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5번을 2와 4를 전제로 하고 화살표 소거를 써주고 C는 3번과 5번을 전제로 취해주고 화살표 소거를 써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이 아니구나. 7번 라인은 여기 4에서 6에 이르는 부분 증명을 전제로 해서 화살표 도입을 써주면 되는 거고 8번은 3에서 8에 이르는 3에서 7에 이르는 부분 증명을 전제로 해서 화살표 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나왔고 10번만 아직 못했는데 10번만 아직 입증을 못했는데 이거는 2에서 2번 라인에서 8번 라인을 얻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9번에서 10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12개의 추론 규칙 중에서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OR 소거 규칙이죠. OR 소거 규칙을 공부하기 위한 좋은 예로 이러한 증명이 있습니다. OR의 교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 2번 라인을 입증하려면 이것이 주결합자가 OR니까 OR 도입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OR 도입을 쓰려면은 B를 증명한다거나 또는 A를 증명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설 A OR B로부터 A나 B를 얻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또 하나의 옵션은 이 결론에 주결합자를 도입하는 룰은 실패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에 있는 주결합자를 소거하는, 즉 OR 소거 규칙을 써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OR 소거 규칙은 하나의 논리식과 두 개의 부분 증명을 전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분 증명을 두 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부분 증명의 결론은 그냥 이걸 100개 넣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논리식을 각각 부분 증명의 결론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 증명의 가설로는 이 논리 합문의 합인자 왼쪽 거를 써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증명의 가설로는 또 하나의 남은 합인자 오른쪽에 있는 B를 써줍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6번은 이제 1, 2, 3, 4, 5 이렇게 세 개의 전제가 있죠. 세 개의 전제 중에 하나는 논리식이고 두 개는 부분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쉽죠? 2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OR 도입이고 이거는 OR 도입이죠. 이렇게 해서 그 12개 추론 규칙 중에서 마지막 OR 소거를 사용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화면의 첫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개의 명령이 있는데 이 중에 단 하나를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첫 결론 끼워넣기.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때로는 꼭 필요합니다. 언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 이 1번 라인과 2번 라인 사이에 논리식을 넣고 싶은 겁니다. 먼저 빈 줄을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 알려진 이런 명령 가지고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가설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이 전체 증명이든 부분 증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증명의 가설부와 결론부가 있는데 결론부의 맨 첫 줄이 논리식이 아니라 부분 증명인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 결론부의 맨 첫 줄에 논리식을 넣고 싶은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설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첫 결론 끼워넣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닌데 때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여기 있는 이 링크 모음 중에서 이 세 번째 택 출력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필요 없는 건 지우죠. 택 출력을 클릭하면 전체 검사를 먼저 해주고요. 택 출력을 클릭하면 택이 출력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텍 소스 코드가 출력되는 거죠. 컨트롤 A에서 전부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 이거 잠깐 다시 토글해서 집어넣죠.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지금 버퍼 안에 텍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죠. 컨트롤 V 그리고 그다음에 컴파일 해야죠.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피치 프루프가 깔끔하게 PDF 파일로 출력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체크한 것까지 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이 화면의 일부를 캡처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죠, 파일로. 하지만 그 해상도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는 이게 PDF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깨끗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하는 문서에다가 이걸 넣는다든가 할 때 굉장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끄고 잠시 이 텍 소스 파일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begin 도큐먼트와 end 도큐먼트 사이에 방금 이 프루프무드가 출력한 텍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한 거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패키지들입니다. 이 코리안 텍, KOTEX 이거는 왜 사용했냐 하면 여기 한글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혹시 코리안 텍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걸 도입 대신에 이렇게 영어로 인트로 여기도 인트로 소거 대신에 엘림 이렇게 이 코드 내 한글을 다 지워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고 그러면 코리안 텍이 없어도 이게 컴파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프루프무드라는 이런 패키지는 간단한 건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래의 레이텍 소스는 proofmood.style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여기 파일이 이 정도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스타일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패키지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텍 출력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화면의 모양새에 대한 겁니다. 설정. 그러면 화면 윗부분 스크롤, 백그라운드 이미지, 형식 증명의 폭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냐 움직임이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좁게냐 표준형이냐 넓게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거는 요거는 일개 논리 프루프무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현재는 명제 논리죠. 여기는 이것이 소용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일개 논리로 가죠. 홈 일개 논리.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긴 하나의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요. 준비해 온 거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예, 좀 긴 증명입니다. 참고로 이 그룹 티어리, 군론을 공부하신 분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 겁니다. 이게 associativity, 여기는 right unit element 뭐라 그러죠? right identity. 여기 x prime은 right inverse. 그러면 이 숫자 1이 이게 사실은 left identity죠. 그리고 요 x 프라임이 여기 사실은 left inverse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여기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for x 1 times x equals x, 즉 left identity라는 걸 증명을 했고 34번 보면은 x prime dot x equal 1, 즉 left inverse가 된다. 그것도 증명했고 그건 그거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요 설정해서 지금 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이 간격이. 그러니까 이 논리식들과 이 주석 간의 간격이 멀죠. 이거를 표준형으로 하면은 다시 그리게 하면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좁게로 하면은 더 좁아집니다. 논리식과 주석 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더 줄어들었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화면 윗부분 스크롤을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휙 넘어 화면 윗부분이 보이질 않죠. 스크롤 된 겁니다. 근데 때로는 여기 뭐가 많아가지고 이걸 다 외우기 힘들거든요. 키보드를 단축키를 외우기 힘드니까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남아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게 딱 멈추고 이제 밑에 것만 이렇게 여기 측면 부분은 움직이지만 이 위에 부분은 고정된 그런 거죠. 이런 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쉽습니다. 다시 그리면은 뭐가 나타나죠, 이미지가.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뭐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좀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거죠. 그럼 이것으로써 이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명령들과 링크들의 기능을 설명을 마친 것 같습니다.